방금 손상대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불법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4.15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국민 속에서,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미베인 교수 정치 통계학자가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불법 부정선거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 정치 선거 전문가들이 공통된 생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올바른 국가로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 거짓말 공화국, 청와대부터 온 나라가 거짓말과 국민 세금으로 돈을 뿌리는 이런 가장 악질적인 포퓰리즘 부정 불법 선거 국가로 떨어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51만 표의 득표로 그쳐서 우리가 국회에 1번 이해란 후보 그리고 2번 김승규 후보 여러분들을 국회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실시한 4월 15일 선거는 불법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런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부정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느냐, 우리 고영일 대표와 또 이해란 대변인 그리고 선대위원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여러분 이게 좀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선거법 156조 6항에는 QR코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바코드는 쓸 수 있는데 QR코드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QR코드를 가지고 500만 명의 정보를 입력했는데 한 사람마다 11가지, 첫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생년월일부터 뒷자리까지 전부 다를 입력하고 그 사람의 개인 전과, 병력, 학력, 납세, 교육 경력, 재산, 이렇게 11가지의 정보를 500만 명분을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발주한 공문,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상대 대표님이 많은 그 역할도 하고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 공문을 직접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전투표 4월 10일 금요일과 4월 11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투표는 4월 15일 본투표 닷새 전 또는 나흘 전에 실시된 것으로서 26% 이상의 많은 국민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이 사전투표에만 QR코드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는 모든 부분에서 그 투표함의 보관, 그리고 투표 방식과 투표 용지 이후의 관리가 부실한 것입니다. 이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흘 또는 닷새 동안
각 선거관리위원회, 전국 253개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 이 투표한 것을 보관했다가 나흘 또는 다시의 뒤에 같이 개표장으로 와서 본투표 4월 15일에 한 것과 합쳐서 개표하는데 4월 10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까지 나흘 또는 다시에 전에 했던 것을 나흘 다시에 보관하는 동안에 과연 제대로 보관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와 또 우리가 의뢰한 법무법인, 고영일 대표가 대표로 있는 가을 햇살 추양이라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4명 같이 나서서 우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서 사실에 입각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밝힌다. 우리 그냥 막 고함 지르고 불법선거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미베인 정치통계학 교수가 그런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밝힌 내용,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국내에도 많은 논문이 통계학자에 의해서 또 각종 유튜브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근거로 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이 법률적으로 이걸 전부 서서 대법원에다가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고, 그리고 5개 지방법원, 서울중앙,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이렇게 5개 지역에 대한 각종 투표 용지와 투표 기록, 선거 기록, 투표함, 컴퓨터 시스템, QR코드, 중앙선관위의 서버, 이 일체를 모두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어제는 저와 또 우리 권우현 변호사는 바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천시는 부천, 갑, 을, 병, 정, 차명진 국회의원 소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4개의 지역구에 대한 현장 증거 확보를 바로 부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김정아 판사와 우리 측 기독자유통일당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그리고 저도 가고 선거관리위원회 계장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가 촬영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현장 검증을 해서 박스로 356개 박스의 그 박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겁습니다. 혼자 들기 어려운 356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서 이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있던 이 자료를 법원, 바로 부천지방법원 지원에 거기 대회의실로 356박스의 분량의 그 자료와 컴퓨터 자료를 모두 이삿짐, 큰 이삿짐 컨테이너에 싣고 그리로 어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하는 박성재 변호사와 정혜석 변호사 2사람은 광주광역시로 가서 거기에서 저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던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또 투표함, 투표 관련된 기록 이런 것들 일체를 모두 확보해서 광주지방법원으로 또 확보를 해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뭘 하느냐?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그날에 우리와 선거관리위원회 함께 모여가지고 참관인들 수십 명이 모여서 그걸 판사 주재 아래 하나하나씩 전부 다 깝니다. 이 표가 진짜예요.
이 컴퓨터는 진짜죠. CCTV를 전부 돌리면서 과연 4월 10일, 4월 11일 사전투표한 이후부터 4월 15일 날 저녁에 개표장에 도달할 때까지 사전투표한 그 투표 행랑, 투표함이 있는데요. 본투표는 투표함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사전투표는 투표 행랑이라고 해서 이런 보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따리가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느냐, 이것을 그 창고에 설치된 CCTV를 하나씩 전부 돌리면서 봅니다. 거기에 누가 쥐가 들어와서 물은 게 있느냐,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거기에 뭐 손을 넣은 게 있느냐, 아니면 딴 투표용지를 집어넣느냐, 누가 빼내고 고쳤느냐, 이런 것을 CCTV를 통해서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CCTV가 없다면 이것은 불법 선거로 바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과학과 법치주의와 재판과 이 모든 것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만 뒤떨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103명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과 현재 국회의원이 또 120명, 123명 있죠. 이들이 제1야당, 문재인이 뭐 저쪽이나 민주당은 원래 주사파, 저 사람들은 원래 거짓말과 그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는 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빼놓고 우리가 직접 뽑은 그 야당이라도 바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들의 이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국회 정론관이라고 하는 기자회견장이 있어요. 이렇게 넓어요. 여기에 서서 이해란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 카메라가 쭉 와서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조그마한 사무실이에요. 여기 목사님 방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렇게 작은 데서 이 기자회견이 잘 안 돼요. 기자들도 오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국회 정론관이라고 하는 기자회견장을 빌리는데 국회의원이 없으면 못 빌려요. 그래서 우리가 친박신당 홍문종 장로가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이번에 떨어졌지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이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들은 홍문종 국회의원 장로 떨어졌지만 아직 5월 30일까지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도 그 기독자유통일당하고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좋다. 언제든지 오시라. 불법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데는 누구하고도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밝히겠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에 대해서도 아까 손상대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누가 중요한 내용을 손상대 대표에게 이야기했는데 저를 불렀어요. 당신이 와야 이거 좀 똑바로 안 하겠느냐. 저는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종로경찰서에서 6번 지금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있는데 언제 잡혀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암경찰서에서 또 여기 우리 사랑교회 예배 왔다고 또 오라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나 저는 옳지 않은 것은 절대로 굴복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자 그래서 같이 봤는데 여기에 엄청난 내용을 많이 가진 분이 겁이 나서 자기가 이거 발표하다가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이 그 대상으로 뭐 사업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다치지 않겠나.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진리를 밝힐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국회의원 중에 누가 용기가 있느냐? 제가 딱 그동안 겪어보니까 민경욱 국회의원이 용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천 연수의대 출신인데 지난번 컷오프라고 경선도 못해보고 잘렸어요. 그리고 막 또 싸워가지고 경선했는데 경선에 이기고 나니까 또 최고위원이라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서 또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또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날 투표를 했는데 미리 출구조사 결과는 당선으로 발표가 됐는데 까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낙선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작은 표차로 낙선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 중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통합당하고도 불법 부정 비리를 밝히는 데는 미래통합당하고 기독자유통일당 우리 하나님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용감하게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 떨어진 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하는데 그분들 모두 걱정하는 것이 이러다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공연히 또 불법 부정선거 있다고 하다가 만약 까봐서 아니면은 이 망신이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느냐 이것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말라. 진리를 밝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되고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서 불법을 바로잡는데 그것이 문재인이라면 문재인을 처단하고 그 누구라도 불법 부정은 반드시 우리들의 진리의 힘으로 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입니다. 언론이 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KBS부터 언론이 우리들의 이런 진실을 향한 노력, 보도를 안 합니다. 오직 유튜브만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KBS 우리 이 시청료 받아가는 KBS는 안 오고 시청료 한 푼도 안 주는 이 유튜브만 와서 이렇게 토요일날 연휴에 쉬지도 안 하고 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언론이 없는 세상을 깜깜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암흑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암흑의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암흑이 바로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전 세계가 다 궁금해도 보도하지 않는 깜깜한 나라가 바로 저 김정은의 나라, 저 공산당의 나라, 깜깜한 나라입니다. 유튜브도 없습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 저기도 언론이 없고 자유언론이 없고 유튜브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도 없고 자유언론도 없고 깜깜한 어둠의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이 빨갱이 나라들하고 마주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도저히 이 빛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빛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자유통일당이 고발한 내용은 문재인이 4월 14일 선거 하루 전에 아동돌봄 수당이라는 이름 아래 1인당 40만원씩의 아동, 2명 있으면 80만원의 아동돌봄 수당을 투표 하루 전날에 전부 다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이거 받으니까 이게 몇 명이냐? 177만 명, 230만 명의 어린이들, 그 부모 177만 가구,
그러니까 부모가 둘을 합치면 약 340만 표, 350만 표 이상의 표를 흔든 겁니다.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찍겠어요? 갑자기 선거 전날 애 하나 있으면 40만 원, 둘 있으면 80만 원, 셋 있으면 120만 원씩 때리는데 현찰 맞고 전부 잡아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무신 나눠주거나 막걸리 한 잔 먹이는 것은 단속하면서 현찰 아이들 한 명에 40만 원씩을 법에도 없는 이 아이 돌봄 쿠폰이라는 겁니다. 이 법에 없는 겁니다. 올해 3월 27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산을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선거 전날에 바로 1인당 40만 원씩을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금품 살포 불법 부정 선거라고 우리 기독교의 사회를 규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왜 이 불법 부정선거 현금을 전국에 무려 177만 가구에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왜 고발하지 않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또 현재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우리의 양심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이 썩어가는 대한민국 선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독자유통일당이 홀로 나서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고 문재인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를 향해서 이들이 개헌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바로 좌파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노동절날 또 발표를 했죠. 노동절날 바로 전 국민을 상대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 문재인이가. 그래서 지금 1,000만 명에게 또 돈을 풀겠다. 그래서 다음 1년, 2년 앞으로, 2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때까지 끊임없이 돈을 푸는데 지금 오늘까지 벌써 국가 부채가 820조가 됐습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빚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약을 먹이고 이 돈을 뿌려서 표를 사서 국민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 바로 포퓰리즘 바이러스 정권, 그리고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반드시 빛과 소음이 된다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빛과 소금으로 지켜나갑시다.